여기는 인생 리셋 상담소. 오늘은 퇴직 후 하루 종일 함께 있는 배우자가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4가지 방법도 소개드릴 예정이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63세 김영숙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뒤 두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죠.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자주 마주하다 보니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로 예민해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TV만 보고 있을까? 왜 밥 먹고 설거지는 나만 하지? 잔소리도 하기 싫은데 속이 터져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지나면 영숙 씨는 자꾸만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진짜 멀어진 걸까? 영숙님과 정혜님은 배우자와 본인의 퇴직 후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같이 아침 산책도 하고 점심도 챙겨 먹으며 나름 소소한 행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말다툼이 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남편과의 거리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부부에게도 익숙한 현실일지 모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지는 배우자.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왜 이리 낯설고 힘들까라는 감정.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인생의 전환점인 퇴직은 단순히 일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일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 온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퇴직 전에는 서로 각자의 역할이 뚜렷했습니다. 한 사람은 일터에서, 다른 한 사람은 집안에서, 또는 각자의 활동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짧은 대화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죠. 이 거리는 때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완충지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갑자기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을 한 공간에서 함께 보내게 되면 이 완충지대가 사라집니다. 그로 인해 자유가 침해된다는 느낌, 혹은 내 공간이 없다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일이라는 삶의 중심이 사라진 이후 생기는 정체성의 혼란은 종종 배우자에게 불만이나 짜증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결국 같이 있는 게 힘들다는 감정은 단순한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우리가 새롭게 적응해야 할 부부관계의 재구성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심리상담사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부가 퇴직 후에 갈등을 겪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전에는 각자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의 공간 안에서 함께 사는 삶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변화에서 오는 피로감과 자신이 원하지 않던 방식으로 일상이 재편되는 느낌이 갈등의 시작이 되죠. 또한 정서적인 거리를 좁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거리가 좁아지면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엔 평생 사이좋게 지낸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퇴직 후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경우 지금 이 감정이 왜 생겼는가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정은 상대에 대한 실망보다도 달라진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도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갈등을 극복한 사례들과 함께 4가지 실천 방안을 소개합니다. 1. 서로의 생활 루틴을 존중하기. 65세 김혜진님은 퇴직한 남편이 하루 종일 TV를 보며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이 처음엔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같이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저 혼자 움직이면 또 왜 혼자 가냐고 뭐라고 하니까 점점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 각자의 루틴을 정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부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각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남편은 도서관에서 신문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각자의 날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금요일은 남편의 시간, 토요일은 아내의 시간. 각자의 날에는 서로 방해하지 않기가 규칙이에요. 또 각자의 날에는 도서관, 카페, 친구와의 약속 등 외출도 권장합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각자의 공간이 생기니까 다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어떨까요? 하루 일정 중 최소 1시간은 각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기. 집에서도 혼자 쓰는 공간을 서로 존중해주기. 주간 일정표에 혼자 있는 시간을 눈에 보이게 표시해두기. 2.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61세 이성자님은 퇴직한 남편에게 불만은 많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컸어요. 근데 상담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해달라고 표현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한 문장씩 연습해가며 대화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처음엔 싸움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감정을 말하는 게 서로를 이해하는 통로가 됐어요. 나는 이런 감정이 들어서 힘들어. 처럼 상대의 탓이 아닌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10분 잡담 타임을 가져보는 건 어떤가요? 물론 의무는 아니에요. 소통 연습을 해보는 거죠. 3. 새로운 공동의 활동을 만들어 보기. 68세 정영호님 부부는 처음엔 각자의 시간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단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커플 요가 운동을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굳어 있었는데 함께 움직이니 웃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웃고 나니까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산책, 요리, 봉사활동 등 가벼운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또는 매달 한 번은 부부만의 데이트데이를 설정할 수도 있겠네요. 4. 감정의 해소 통로 만들기. 혼자서 감정을 삼키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게 됩니다. 64세 김지숙님은 이런 식으로 남편과의 싸움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별일 아닌데도 너무 화가 나고 나중엔 내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제 감정의 배출구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후 그녀는 매일 일기 쓰기와 주 1회 친구와의 수다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감정을 쏟아낼 안전한 통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친구와의 대화, 글쓰기, 전문 상담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지금은 서로가 낯설다는 이 감정은 분명 슬프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우리 관계의 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롭게 관계를 재정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고 일상이 아닌 관계를 중심에 두는 시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고통이 아닌 성장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내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혹시 당신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곳은 인생 리셋 상담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